자, 일본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일본 정치 발전, 그러니까 패전 이후에 20세기 중후반의 일본 정치의 키워드는 55년 체제와 안보 투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 참여를 해서 들은 다음에 곱씹어 봐야 돼요. 55년 체제가 뭐지? 안보 투쟁이라는 건 뭐지? 했을 때, 아, 이게 뭐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선 55년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자, 55년 체제는 1955년에 시작된 체제라서 55년 체제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합쳤어요. 자유민주당, 줄여서 자민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민당으로 통합돼서 이 자민당이 장기간 정권을 잡은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민당이라는 거대 보수 정당이 탄생해서 일본 정치를 몇십 년 동안 장악한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55년 체제 이후, 그러니까 1955년 이후에 일본은 자민당이 정권을 독점했고요. 55년 체제는 1993년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은 압도적으로 깁니다. 보면 알겠지만 자민당이 아닌 정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은 55년부터 지금 뭐 2021년이죠. 이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합쳐서 10년도 안 돼요. 한 6년 정도 되려나? 나머지 기간은 자민당이 계속 권력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5년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55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50년대 일본에는 보수와 진보 계열의 여러 정당이 존재했습니다. 뭐 지금도 보수 진보 계열의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건 자연스럽고 뭐 지금도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당시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은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있었고, 진보 정당은 사회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사회당이 두 파로 갈라져서 뭐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졌다고 해. 보면 알겠지만 자유당, 민주당 이 두 개가 나중에 자민당으로 합쳐지는 정당들이지. 자, 근데 당시 이 보수 세력이 평화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재무장과 재군비를 주장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여코스라고 부르는데, 여코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여코스는 반대로 간다라는 얘기야. 당시 일본의 패전 이후에 전쟁을 거부하고 공국주의를 해체하는 방향, 그리고 민주화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 역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재벌기업 해체 계획을 취소하고 전쟁에 참여한,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사면하고 또 공산당원을 추방했다라는 거는 민주화에 역행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것을 여코스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제 일본이 당시 첨예해졌던 냉전을 명분으로 삼아서 당시 보수 세력들이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 세력이 여코스를 밟으니까 당시 진보 세력이었던 사회당의 좌파 우파가 분열된 상태였는데 다시 합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군비 반대와 평화 헌법 유지를 내걸고 다시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당이 156석을 가지게 돼서 일본 민주당, 자유당 185석, 112석인데 이들이 많긴 하지만 이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정당이 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보수 정당은 민주당과 자유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합치면 사회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렇게 민주당, 자유당으로 갈라져 있으면 진보 세력에게 정권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과 자유당이 자유민주당, 자민당으로 합당해서 사회당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합당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 일본에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있었어. 근데 보수 세력이 평화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코스를 밟게 되니까 갈라졌었던 진보 세력이 통합사회당으로 합쳐져서 156석이라는 꽤 큰 정당이 만들어지니까
일본의 보수 세력도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합쳐져서 거대 보수 당이 만들어진 것이 자민당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55년 체제는 자민당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보수 정당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보수파인 자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인 체제였습니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가 대략 450석 정도 된다면 그 중에 3분의 2는 늘 보수 세력인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이 진보 세력인 사회당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자민당은 언제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서 정권을 장악했고, 사회당은 3분의 1가량의 의석을 차지해서 정권은 잡지 못했지만 3분의 1가량의 의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55년 체제는 뭐 사회당과 자민당의 양대 정당 체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자민당이 훨씬 크지. 그래서 1과 2분의 1 정당제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했다. 왜냐하면 1과 2분의 1이라는 것은 자민당과 사회당의 세력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55년 체제는 정권은 자민당이 계속 잡지만 사회당이 헌법 개정은 저지해서 정권 교체와 헌법 개정이 없는 체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민당이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민당이 유능했겠지. 일본이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 고도 성장을 이끌어 나간 정당이 자민당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뭐든지 권력을 오래 잡으면 썩는다 그러잖아. 70년대에 석유파동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러면 자민당이 고도 성장을 내세워서 계속 집권하기 어려운 이제 시절이 닥치게 되는 거고, 또 자민당이 계속 오랫동안 정권을 잡다 보니까 뇌물을 받는 부정부패 사건이 이어지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사건이 록히드 사건이라는 건데, 록히드 사건은 자민당의 부정부패 사건이고 1976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록히드는 미국의 방위산업체 이름이에요. 근데 이 록히드가 비행기도 만들었는데 이 비행기와 전투기는 아니지, 뭐 대잠초계기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록히드사에서 만든 항공기를 도입할 때 이 록히드사에 일본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도입을 했다는 의혹이 발생했어요. 의혹이 아니고 뭐 밝혀졌지, 돈을 받았다라는 게. 근데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건 죄다 자민당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자민당이 큰 타격을 준 사건입니다. 1976년에 일어난 록히드 사건. 자,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자민당 의원이 수십 명 탈당하고 야당과 공조해서 비자민당 연립정권을 수립하면서 55년 체제가 무너집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자민당의 의석수가 223석이잖아. 그러면 중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 나머지 갈라져 있는 정당들이 연합을 하면은 자민당보다 숫자가 많고 과반수가 넘는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 여러 정당들은 뭉쳐서 연립정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민당이 정권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일어난 게 1993년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55년 체제가 93년에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5년 체제가 무너지고 뭐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정권을 잡았는데, 뭐 그러고 한 몇 년 뒤에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기는 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96년 이후에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아. 자, 그런데 2009년 선거에서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민당을 제끼고 과반수를 완전히 차지해. 그 전에 비자민당 연립정권은 보면 알겠지만 여러 뭐 잡다한 정당들이 연합을 해야 만들 수 있었던 거라면, 이 2009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만 봐도 민주당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정당 힘 안 빌려도 자기네들끼리 정권 딱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자, 자민당이 그 이후에 이 민주당 집권이 압도적으로 표를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인데 이게 몇 년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뭐 잇따른 정책 실패가 있었고 일본 사회 보수화도 있었고 또 이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2011년에 동일본대 지진으로 쓰나미가 닥쳤잖아. 그래서 완전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곤두박질 쳤단 말이지.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 다시 자민당이 압승을 하고 아베 내각이 성립을 했고요. 아베 내각은 최근까지도 총 유지가 되면서 일본의 가장 최장수 내각이 되어버렸고, 아베 내각이 물러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민당 정권은 계속 유지가 돼서 그 다른 총리가 집권을 하게 되죠. 근데 총리는 바뀌었지만 자민당 정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바로 55년 체제입니다. 자, 그럼 안보투쟁으로 넘어갑시다. 자, 안보투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안보투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미일 안보조약은, 이 신안보조약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1951년에 미국과 일본이 맺은 안보조약을 60년에 개정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일 안보조약은 언제 맺었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바로 맺은 게 미일 안보조약이었지. 근데 이게 뭐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 국내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 미일 안보조약의 내용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신안보조약의 내용을 보면 좀 더 미일 동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게 신안보조약이에요. 미일 공동방위를 명문화했고 일본을 미군이 지키는 대신에 주일 미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공동으로 방위 행동을 취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안보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안보조약은 단순히 미군의 기지를 제공하던 기존 안보조약에서 미일 공동방위를 위한 조약으로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이 신안보조약, 1960년에 신안보조약을 반대하는 게 안보투쟁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51년에 맺었던 안보조약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이 안보조약을 60년에 개정하는 것을, 그 조약을 반대하는 것이 안보투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안보투쟁의 규모는 대단히 컸습니다. 국회 앞에 수십만의 시민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요. 자, 당시 안보조약 개정을 이끌었던 기시노부스케 내각이 있었는데 이 내각은 붕괴 위기였습니다. 기시노부스케 내각 어느 당이었을까? 자, 생각을 해줘야 돼. 안보투쟁 1960년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당시 1960년에 조직된 내각이니까 당연히 1960년 시점에 일본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자민당이겠지. 그래서 기시노부스케 내각은 자민당입니다. 자, 그런데 자민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보투쟁이 이렇게 격렬했던 이유가 뭐냐? 자, 당시 일본에서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지나서인지 반전 여론이 강했고요. 이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 자신이 전쟁 중에 도조 히데키 내각 강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A급 전범 용의자로 투옥된 경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기시노부스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내각에 있었던 사람이 미일 동맹을 또 이끌어 나가면서, 만약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반발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강했지만, 자, 자민당은 단독으로 신안보조약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고 신안보조약은 체결되게 됩니다. 자, 이 안보투쟁은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격렬한 시민운동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거고, 이 안보투쟁은 이후 60년대 후반에 전공투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이 강하게 대두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안보조약은 반대가 많았지만 신안보조약이 통과된 이후에도 경제 성장에 힘입어 자민당 정권은 탄탄히 유지되었고, 이 신안보조약은 현재까지도 재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뭐 평화헌법 개정이라든지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한다든지,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자위대를 좀 더 공격적으로 쓴다는 얘기겠지. 이런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개정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되느냐? 결국 시기를 알아야 되잖아. 자, 여기 연도가 나와 있는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55년에 자유당 민주당이 통합해서 자민당이 성립했다. 55년 체제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60년에 안보투쟁이 발생했고, 자, 76년에 로키드 사건은 자민당의 부정부패 사건이지. 자, 93년에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되면서 55년 체제가 붕괴됐고, 2009년에 민주당이 과반수석을 차지해서 정권 교체했다. 그리고 12년에 다시 자민당이 압승해서 아베 내각이 성립을 했다. 이런 시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